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의 명상이 과학이 발달된 서양에 전달된 후 서양의 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명상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명상은 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도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 명상은 정신적 측면에서, 감정적 측면에서, 생리적 측면에서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명상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상으로 육체적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은 의사인 연자에게는 매우 놀랍고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서 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고혈압을 치료합니다.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질의 크기를 감소합니다. 즉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고지혈증을 치료합니다.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을 감소합니다. 즉 명상은 당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대조군에 비해서 불임을 치료합니다. 또 명상은 흑색종, 암 중에서 가장 나쁜 흑색종을 보조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서 명상을 하면은 재발률을 줄일 수 있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단적 명상 효과도 밝혀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믿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은 1. 테러주의자의 테러 활동이 멈췄습니다. 2. 범죄 행위가 줄었습니다. 3. 병원의 응급 환자가 줄었습니다. 4.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은 명상은 뇌 가소성을 유발합니다. 자비 명상은 뇌의 왼쪽 전두엽, 여기가 왼쪽 전두엽인데 이 왼쪽 전두엽에서 뇌 가소성을 유발하며 뇌 가소성은 명상 수련 기관과 이렇게 정비례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 가소성이란 뇌 세포가 다른 세포와 연결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뇌 세포와 다른 뇌 세포가 연결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뇌 가소성이란 시냅스가 증가하거나 심지어 신경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상의 종류에 따라서 뇌의 모든 부위에서 뇌 가소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획기적인 연구와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명상에 대하여 그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고, 더욱 놀라운 일은 명상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현상인데 서구 사회에서 마음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마음은 뇌의 부수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상 연구를 주로 뇌과학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명상의 비국소적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상의 비국소적 현상이란 집단 명상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집단 명상 현상이란 명상하는 집단이 많으면 집단적인 명상 의식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숙련도가 높은 명상가는 외부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상에 의해서 외부 물질에 미치는 영향도 명상의 비국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명상의 작용 원리를 뇌의 기능으로 해석하면 반쪽짜리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명상에 관하여 그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상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명상의 작용 원리를 밝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뇌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명상에 대한 연자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또 명상의 작용 원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명상의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연자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명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가 유사일에 던져진 질문입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수긍할 만한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자는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이론을 차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1990년 철학 심리학 잡지에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봄은 이 논문에서 1. 인간은 몸과 마음의 결합체라고 하였고 2. 몸과 마음은 각각 드러난 질서, explicate order와 숨겨진 질서, implicate order라는 양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몸은 드러난 구조와 숨겨진 구조의 양면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 또한 드러난 구조와 숨겨진 구조의 양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몸은 왼손과 같이 손등과 손바닥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 또한 오른손과 같이 손등과 손바닥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보험이 직접 사중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연자는 이것을 인간 사중 구조론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중 구조론을 보험의 양자 이론 용어로 표현하면 몸은 물질과 양자 파동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마음은 결합된 양자 파동과 결맞은 양자 파동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자는 이러한 보험의 인간 구조론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단지 보험이 말하는 마음의 드러난 구조를 연자는 에고로 그리고 보험이 말하는 마음의 숨겨진 구조를 연자는 참나 셀프로 바꿔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2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